혹시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사회는 끊임없이 네트워킹과 사교 활동을 강조하지만 정작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인생의 후반부에서 친구 관계를 줄이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의 증거인지 그 깊은 이유들을 함께 탐구해 보죠. 염화 미소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열겠습니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많은 인간관계가 항상 좋은 것일까요? 김 교수라는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40년간 철학을 가르치며 수많은 동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학회 모임, 동문회, 각종 세미나에서 항상 바쁜 일정을 소화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사람들과 만나려고 애썼지만 점점 그런 만남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뻔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홀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건 아닐까?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역할 탈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업적 정체성, 사회적 지위, 타인의 인정 등이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외적 요소들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죠. 김 교수는 결국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탐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철학과 교수나 학회 임원이라는 타이틀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남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인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정한 행복은 고요함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과도한 자극보다는 평온함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도파민 수용체가 활발하게 작동하여 새로운 자극과 흥미진진한 경험을 추구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세로토닌과 같은 안정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시끌벅적한 모임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말이죠. 이런 변화를 두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내성적이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관계 피로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일정 수준의 감정적 에너지를 요구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에너지를 더 신중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60대 초반까지 동네 부녀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모임에 참석하고 각종 행사를 기획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활동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의견 차이로 인한 논쟁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신적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젊었을 때는 그런 일들도 재미있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조절 능력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결국 부녀의 활동을 줄이고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어 하는 원예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만남이나 활동에도 시간을 투자하곤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의 사람들은 시간 관점 이론에 따라 행동 패턴이 변한다고 합니다.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미 형성된 깊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구하게 되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서 의미 없는 모임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더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로 유명한 댄 길버트 교수는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외부 요인에 덜 의존하는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행복이 성취, 인정, 자긍 등 외부에서 오는 요소들에 크게 의존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더 중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 사업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온 이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0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만남, 골프 모임, 각종 사교 활동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았죠. 하지만 사업에서 은퇴한 후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 때문이었지 내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후에 그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배우고 독서를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과 만나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재적 동기,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등과 행동의 주요 원동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재적 동기, 개인적 성장, 의미 추구 등과 더 중요해집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생애 발달 단계를 여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중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핵심 과제는 자아 통합대 절망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통합된 자아 정체성을 완성하는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관계의 재정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역할, 직장인, 부모, 자녀, 친구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복잡한 인간관계를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역할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상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점차 이것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사회적 적응과 성취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반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완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기존의 인간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결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위한 선택, 내면 평온함의 추구, 감정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내재적 행복의 발견, 그리고 자아 정체성의 완성 등 모든 이유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질적 향상을 위한 양적 감소라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를, 바쁜 일정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자신을 탓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이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